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얘기를 듣기 쉽고, 사진 찍을 때마다 유독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몇백만 원짜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배치라는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를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튀어나오거나 다크서클이 진다거나 피부가 처져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눈밑이 불룩 튀어나와서 피곤해 보인다, 다크서클이 져 보인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거든요. 아무리 잠을 잘 자고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눈밑 지방이 도드라지면 눈가가 어둡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명을 위에 놓고 살기 때문에 눈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그늘이 져서 오히려 더 다크서클이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이 튀어나와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방만 쏙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눈밑 지방 제거랑 눈밑 지방 재배치는 꽤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붓기라고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밑이 계속 불룩하고 화장으로도 잘 커버가 안 되면 이게 바로 눈밑 지방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경막이 조금 약해서 지방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그 경막 자체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지방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밑이 지방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보통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불룩해진 눈밑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상이 확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눈가가 밝으면 전체적으로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눈밑이 어둡거나 불룩하면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얘기를 듣기 쉽고, 화장으로는 잘 안 가려지고, 사진 찍을 때마다 유독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결국 이 눈밑 지방이 신경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으로는 튀어나와 있는 것을 가릴 수 없고 사람 인상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됐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생각보다 꽤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눈밑이 불룩하고 주변에서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은 이게 그냥 붓기가 아니라 눈밑 지방일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고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몇백만 원짜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밑 지방에 대해 아셨으면 이제 눈밑 지방을 다루는 방법, 특히 재배치라는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를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제거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지방 제거는 말 그대로 불룩 튀어나온 지방을 없애서 매끈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고, 지방 재배치는 그 지방을 적절히 옮겨서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나눠지냐면, 눈밑이라는 구조 자체가 지방을 무조건 다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눈밑이 푹 꺼져서 피곤해 보이거나 노화된 인상이 부각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눈 밑에 지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해서 지방만 뽑아낸다면 눈 밑에 불룩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돼서 격벽이 무너져서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피부도 같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 제거와 함께 제거된 지방을 꺼진 부분에 넣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이 너무 많아서 빼기만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여기가 불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쪽 라인이 꺼져 있어서 지방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에 재배치를 할지, 아니면 늘어진 피부까지 제거를 할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눈 밑에 지방이 많아요, 다 빼고 싶어요 하셨다가도 실제로 진료해보면 지방이 한쪽은 나오고 다른 쪽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지방을 몽땅 없애버리면 오히려 꺼짐이 더 부각돼서 결국엔 눈밑이 홀쭉해 보이고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방 재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배치가 필요한 분들은 다른 부분은 꺼져 있고 피부도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골고루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재배치와 함께 피부 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 재배치를 받으면 볼록한 부분을 조금 옮겨서 꺼져 있는 부분을 메워주고, 전체적으로 눈밑이 환해 보이면서 잔주름이나 그림자가 확 사라지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 자체가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환자분들이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고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결국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맞느냐는 환자분 눈밑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해서 판단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건 무조건 재배치다, 아니면 제거가 정답이다, 아니면 절개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재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젊다고 꼭 제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 밑의 탄력, 지방의 양, 꺼짐의 정도, 주름이나 다크서클 상태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눈밑 지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눈 밑에 멍드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아무래도 연부 조직이 얇은 부위라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많은 부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을 고려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 음주는 피해 주셔야 하고, 눈을 비비거나 강한 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멍이 오래 가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거든요. 또 평소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챙겨 쓰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면 빠르게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눈밑이 불룩하게 도드라지고 다크서클이 함께 신경 쓰이는 분들에겐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눈밑 지방 재배치에 해당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밑에 정말 필요한 건 뭐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나는 눈밑 지방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중년이 꼭 받아야 하는 눈 수술과 받으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 만든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